우리들의 시선으로부터 사회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사 디렉터스 컷.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 민하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이현정입니다. 이번 회차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기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방송에서는 쓰레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룰 텐데요. 택배, 대학가와 관련된 문제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까지 폭넓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번 방송 내용이 정말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연님, 혹시 요즘 매일매일 버리는 쓰레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마스크? 맞아요. 요즘 하루 한국에서 버려지는 마스크는 약 2천만 개로 1년에 약 73억 개의 마스크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게다가 이 마스크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코 부분에 미세한 철사 있죠? 이 딱딱한 부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사실 달라진 삶의 방식에 따라 생겨난 쓰레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택배 물량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택배 노조 파업이 있었는데 다들 택배 배송이 지연돼서 불편했던 경험 하나씩 있으신가요? 네, 저는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아서 택배를 주문 취소하고 굳이 오프라인으로 가서 재구매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들 엄청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택배 노조 파업이 발생 배경 중 하나가 코로나 이후의 물량 급증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물류종합센터에 따르면 총 택배 물량이 2019년 27억 9천만 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33억 7천만 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상자와 완충제, 흔히들 뽁뽁이라고 다들 많이 말씀하시죠. 이런 택배 관련 쓰레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 늘어난 택배 상자가 한몫했겠죠? 좀 반성이 되네요. 저 요새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쓰레기 문제가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어요. 그렇다면 대학가 상황은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에 학교 주변에 유동인구가 줄어서 제 생각엔 쓰레기가 조금 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조선일보의 2021년도 11월 취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쓰레기 배출량은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배달, 포장 음식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에서도 음식물이 제대로 분리되어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숙사에 거주했던 학우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 학우분께서는 배달 음식 반입이 허용됐을 때 음식물과 포장 용기들이 일괄적으로 하나의 통에 버려져서 분리수거를 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학가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든다는 점도 큰 문제인데요. 우리 학교 총무부에 따르면 교내 발생 쓰레기는 일단 수거된 다음에 계약한 용역업체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기자님들께서는 소개해주고 싶은 쓰레기 줄이기 방법이 있나요? 저는 카페에 맨날 좀 자주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는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두 기자님이 소개해주신 방법들이 모두 진짜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크게 그런 큰 소망을 품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사소한 일부터라도 쓰레기 줄이기에 꼭 동참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혼자 노력하기 힘드시다면 우리 고려대학교 학우들의 활동에 참여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창업팀인 KU 그린코인은 아남 상권 카페들과 협업해 텀블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텀블러를 이용하면 카페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자체 코인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2월 한 달 동안 일회용컵 34개 줄이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교내 환경 동아리인 아이그린에서도 쓰레기 밀집 구역과 쓰레기통 위치를 기록한 쓰레기 지도 제작, 친환경 빨대 사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할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크게 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쿠팡의 로켓 프레시백이 기업의 쓰레기 절감 노력에 해당해요. 프레시백은 100% 재사용이 가능한 신성식품 배달 가방입니다. 프레시백으로 상품을 전달받은 뒤 나중에 문 앞에 두면 배달기사가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이후 다시 재사용됩니다. 저도 프레시백 아주 애용합니다. 저는 시킨 물건들이 박스에 담아오니까 쓰레기가 엄청 생겼는데 확실히 프레시백을 이용하고 나서는 비닐 정도만 처리하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회사 측에 따르면 프레시백으로 인해 연간 1억 개의 스티로폼 상자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어요. 따로 수거를 하러 가는 게 추가적인 업무이다 보니 택배기사에게는 부담이고 소비자들도 프레시백이 잘 치워지지 않으니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환경적 효과를 위해서는 먼저 프레시백의 수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 이외에 다른 기업은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이번 연도에 나온 현대백화점의 친환경 쇼핑백이 또 다른 예시인데요. 흰색 고급 용지 소재의 기존 쇼핑백을 100% 재생 용지를 이용한 친환경백으로 아예 바꿨다고 합니다. 매년 쇼핑백 제작에 사용되었던 나무 약 1만 3,200그루를 보호하고 약 3,298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백화점은 브랜드 디자인 그리고 이미지 등을 굉장히 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나 파격적인 변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들이 요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인 ESG 경영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사회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친환경 경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네, 확실히 정부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안을 내는 모습이죠. 특히 이번 정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정말로 주목할 만해 보입니다. 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해당 컵을 구매 매장 혹은 다른 매장에 돌려주기만 하면 앞서 낸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컵 회수율이 높아져 재활용이 촉진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상적으로 카페를 가면서도 환경 보호까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괜찮은 제도네요. 나중에 전 커피 테이크아웃 할 때 한번 꼭 시도해 봐야겠어요. 네, 이번 CD컷에서는 쓰레기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쓰레기 절감 정책과 사업이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려대 학생, 소비자, 그리고 국민으로서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CD컷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나운서 이서연이었고요. 이현정, 민하선 기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